네, 잔매거진 2부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적성 뭐라 그랬죠, 제가 생각나시나요? 적성,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잠재력? 네, 그렇죠. 적성이라고 하면 업무와 가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지능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건데요. 이 적성은 개발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이나 이 청소년 시기에서는 자신의 적성을 좀 잘 발견해서 거기에서 나의 적성을 찾고 그걸 더 개발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능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게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적성이 있다라는 거는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아니면 배우지 않았는데도 운동을 너무 잘한다든지 춤을 잘 튼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 적성이죠. 거기에 내가 조금 더 개발 능력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또 다시 직업화해서 직업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성공은 뭐 보장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타고난 능력이라면 거기에 이제 지능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선천적인 능력까지 합쳐져서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간다면 당연히 그 분야에서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탄탄대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맨날 이제 얘기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떤 말로 하면 적성 중심의 사회라고 또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적성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 메모하시길 바랄게요. 네. 적성 검사는 일단은 표준화된 검사로 해서 적성 검사를 하는 자신의 직업 적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체험입니다. 근데 다양한 체험, 즉 경험인데요. 다양한 체험이라고 하면 취미 활동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단순한 뭐 누구나 뻔히 하는 그런 봉사 활동 말고도 자신이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간접으로 그러니까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내가 좀 이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계획화 시키셔서 내가 요번 달에는 이 봉사활동을 해본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봉사활동 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좀 시간 활용도 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적성도 찾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적성은 지능과 달리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가지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언어 능력 있었고. 언어 능력, 수리, 논리 능력, 그다음에 음악 능력, 신체 운동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자기 성찰, 그다음에 자기 친화력 능력 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요. 언어력을 좀 키운다라고 하면 그러면 책 읽기를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이나 생각을 좀 다시 대화를 통해서 나눠본다든지 아니면 토론 활동을 좀 해본다든지요. 그다음 글쓰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랑 그냥 시간 보내시지 말고요. 수수께끼 아니면 끝말 읽기. 그다음에 퍼즐 맞춰보기, 그다음에 신문 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밥 먹으면서 책상머리 교육이라고 하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하듯이 오늘의 대화를 하나 던져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거에 대한 얘기로 주제를 만드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꺼내서 얘기를 하신다든지 대부분 어머니들 대화하실 때 보면 야 오늘 너 장난 안 쳤어? 아예 그냥 딱 그거 하죠. 나 장난 안 쳤어. 그냥 그걸로 답 끝이에요. 엄마가 물어보는 말은 장난 안 쳤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나 장난 안 쳤어. 그럼 그걸로 대화 끝.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얘가 더 개방형 질문을 하셔서 개방형 질문이랑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요. 폐쇄형 질문은 아니야 기다. 라는 걸로 해서 답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너 이거 해봤어? 아니 안 해봤어?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거리를 하나 던지시면 그럼 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다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질문을 하셔야 그래야 언어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뭐였어라고 네, 묻는 그쵸, 게 그쵸. 그런 네, 식이겠군요. 그쵸, 그쵸. 이제 언어 능력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뭐 그 외 수리력이라든지 뭐 음악 능력,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죠? 수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이제 과학 공부를 해본다든지 하는 건데요. 대부분 어머님들 생각하면 그냥 딱 그냥 수학 문제 많이 푸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오늘 버스에서 한 10명 정도가 탔었다. 근데 그 10명 중에 5명이 내리고 하면서 이야기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중에서 아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임신한 아줌마가 있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셔서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일까라고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대화하는 방법. 그래서 그 안에서 언어력도 키우고 수리력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꼭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 키우려고 괜히 막 문제집 풀이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음악 능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음악 능력은 뭐 소리나는 따라해 보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노래를 작곡 해본다든지 이거는 꼭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흥얼흥얼 대면서 한번 놀이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시를 노래로 바꾸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합창을 해본다든지 또 요즘에 랩이 또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랩을 자기의 그냥 일기를 랩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그거를 얘기해 본다든지 엄마 앞에서 얘기해 본다든지. 이게 어릴 때 해야지 가장 그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뭐 청소년 되면요. 창피해서 안 하죠.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하겠죠. 신체 능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체 능력은 바른 자세로 앉기, 그다음에 조깅하기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칭. 줄넘기 한다든지 아니면 훌라후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신선한 음식 먹기도 바른 신체를 키우는 거에 들어가고 이 야채는 모에 좋대더라. 그리고 어떤 피부에 좋대 아니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피부 좋대든지 아니면 예뻐진대 이런 걸로 또 하면 또 먹기 싫은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가 지금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일단 적성 영역 중에서 이제 4가지 영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고 다른 능력도 한번 살펴보죠. 공간 시각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이제 어울리게 옷 입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 포스터는 일부러 만드는 것보다는 학교 숙제로 과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좀 몰입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는 이건 숙제니까 안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과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머니가 요번에 조금 계획을 세워서 공간 시각 능력을 좀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좀 포스터를 마치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영화나 비디오 같은 거 보시면서 여기에 나왔던 그런 옷이나 제품 같은 거 뭐가 들어갔을까 하고 보면서 얘 옷은 좀 잘 어울리네. 저 배우의 분위기랑 잘 맞는데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부모님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즐 맞추기 같은 걸로 해서 아주 딱 그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점점 좀 어려운 피스로 피스가 많아지는 형태로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해본다든지 하는 걸로. 요즘에는요 가족 사진을 가지고 퍼즐화 시켜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을 우리 가족 사진 한 거를 퍼즐 맞춰서 그거를 이제 거실에다 걸어놔도 좋은 방법이죠. 그거 당장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능력을 또 개발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 사람하고 요즘에 뭐 소통이며 뭐 회사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엄청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친구 사귀기라든지 어떤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리고 또 그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 같은 활동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또 어머니가 유도를 하셔가지고 일부러 좀 요즘에는 아이들을 집으로 많이 좀 안 부르긴 하세요. 귀찮으신 경우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머니가 일부러 좀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한테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양한 능력별로 다양한 개발 방법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계시고 뭐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집에서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그 적성을 자연스럽게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8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2가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 또 자연 친화력을 위한 뭐 다양한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기 성찰이라고 하면 자기 관리 능력이죠. 네. 자기 개발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단 목록, 리스트를 정해서 어머니랑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게 한번 하는 거죠. 일기라든지. 네, 일기라든지 오늘 뭐 갔다 오면 일단 학교 숙제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학원 숙제, 그다음에 뭐 학습지라든지 그런 또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매일매일 이제 꾸준히 했는지 해서 자기가 체크해서 오늘은 잘했으면 달력에 동그라미, 뭐 조금 보통 좀 안 했다 그러면 세모라는 형태로 해서 자기가 한번 스스로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뭐 잠자기 전에 엄마랑 같이 누워서 얘기하면서 한번 명상해보고 오늘 네가 한번 잘못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볼까라고 엄마도 이런 잘못을 하나 했는데 좀 너무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친구도 우리 그 자녀분도 자기도 얘기하면서 서로 진솔된 마음으로 얘기하면서 명상하면서 이제는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안 해야겠다라는 거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대부분 이 장단기 계획으로 해서 오늘 하루의 목표, 그다음에 일주일의 목표, 가능하면 그다음에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조금 이제 단계별로 나누셔가지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력도 볼까요? 네, 자연 친화력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제 분리수거가 제일 가장 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면 좋군요. 그렇죠. 분리수거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뭐 엄마가 무조건 우리 아이 바쁘고 힘드니까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라는 걸로 해서 들고 나가서 같이 분리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또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아이들한테 얘기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동물한테도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다라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많이 자연으로 나가실 거니까 그런 동물들 함부로 좀 죽이지 말고 이런 동물들도 가족이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도 가족이 있는 것처럼 얘 개미도 아마 가족이 있을 거야라는 걸로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대본을 집에 가져가서 좀 이렇게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나면 뭐 이 8가지 영역을 사실 무리해서 다 개발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를 어머님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직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성도 개발하고 나면 이제 흥미도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흥미라고 하면 흥미는 자신의 취미라고도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취미는 왠지 그쪽에 끌리고 왠지 내가 그쪽에 정서적인 감정으로 해서 왠지 그걸 하면 좋고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거죠. 그래서 흥미 유형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흥미 유형에는 문학적 흥미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형적 흥미, 과학적, 그다음에 기술적 흥미, 사회적 흥미, 그다음에 상업적 흥미라는 거, 그다음에 봉사적, 활동적 흥미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흥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흥미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흥미는 내가 좋아했다, 싫어했다,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변덕을 부릴 수 있다. 순간의 흥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머님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군요.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흥미가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나요? 그럼요. 흥미가 많이 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적성에 흥미가 결합되면 그거는 뭐 무한 파워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 분야에서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죠.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성도 개발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쪽, 좋아하면서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적성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흥미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흥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데 이게 적성이 아니었나 봐라고 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과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체험을 통해서 나를 관찰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사전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떤 어려서부터의 그런 교육들이 적성과 흥미를 결국엔 일치하게끔 만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그 워크넷에서 홀랜드 검사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흥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흥미 검사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이랑 성인 검사로 잘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홀랜드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 홀랜드 박사라는 분이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예. 뭐 직업선택 이론에 대한 창시자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6가지 사람의 인간의 모든 이런 영역을 6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분류한 겁니다. 육각형으로. 네, 육각형으로 예, 예.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사람의 유형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눴지라고 생각하는 반면도 있지만 이렇게밖에 안 될까? 더 분화되지 않을까? 어떤 우리나라 교육자분이 조금 더 네. 심도 있게 이거를 뭐 팔각형, 구각형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의 심리 유형은요 6가지인데요.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으로 해서 일단 6가지 유형으로 나눴다는 거죠. 한 사람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이 그 한 가지 성향만을 갖기는 또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친 분야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자리 코드로 해서 현장형의 뭐 그 탐구형이 결합된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회형의 예술형이 결합된 형태라든지 하는 형태로 2자리 코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그 남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향에다가 거기에 진취적인 성향이 좀 결합됐다라고 하면 유치원 원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이라든지 해외여행 가이드 뭐 이런 쪽의 직업이 좀 맞다라는 형태로 해서 추천을 드리고 이런 쪽에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요. 네. 아 진짜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이 홀랜드 흥미 육각형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홀랜드 유형에 따른 흥미 검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직접 네. 또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어머님들의 지금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아직은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적성이 있는지, 어떤 게 흥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시키겠다, 대학교 안에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 할 거 없으면 그래 일단 소프트웨어 대세라니까 한번 시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그 다음 그 대세 그 처한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으면 그러면 어머님들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다른 것도 찾아보면 되지라는 한 발짝 떨어진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진로 교육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허재인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